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줍은 관종, 노래하기 좋아하는 데이브니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브니어입니다. 노래합니다. 말도 합니다. 뭐 준비 안 해왔어요? 아니, 정할못 정할못 데이브니어입니다. 네. 자, 인생의 애드립, 연애지상주의자, 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주총회를 가장 사랑하는 남자 김선생입니다. 자, 바이엔슈테판을 사랑하는 영화 만드는 게 꿈인 김프로입니다. 가끔 그런 댓글 올려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음주 방송이 괜찮은 거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약간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정말 엄밀하게 얘기하면 뭐 술을 마시니까 음주 방송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저희가 한 잔, 시음을 위해서 맛을 비교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잔을 요란법석하게 먹거든요. 그러니까 뭐 술에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막 방송을 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한 잔 정도 그냥 맛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난 2잔 먹는데. 호들갑을 좀 떨더라도 저희가 막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방송을 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주총회가 그리고요. 컨셉 자체가 퇴근하고 술자리에서 맥주 한잔을 하면서 나눌 법한 시사얘기, 사회얘기 이런 거거든요. 굉장히 가볍고 하찮게. 네, 딱 정말 술자리에서 얘기한다 싶을 정도로 하는 거니까 한 잔 정도 하면서 하는 건 저희 컨셉에 맞다고 생각해요. 네. 네, 너무 멀쩡하면은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스 농장보다는 조금 더 하찮다. 네. 하찮은 뉴스 농장보다 더 하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끊임없이 파고 내려가고 있어요, 밑으로. 하찬 오브 더 하찬. 네. 이망님께서 김선생, 김프로, 데이브 세 분은 환상의 궁합이에요. 객관적 논조를 듣기에 좋은 팟캐입니다. 뭐 이런 남겨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군뱅이 키우는 소유나범님이 이런 소란 가운데 저 때문에 일어난 소란인가요? 아무튼 김프로쇼 덕분에 하트 누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지웠다가 다시 다운받기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야 대단하십니다. 이게 또 1월 1일이신가 이 양반. 네. 예. 쭈야빠님 종종 등장하시는 분이죠. 쭈야빠님이 죄송해요. 이마트 저가 맥주 중에서 제가 마신 건 벨기에산 마튼즈였는데 저가라고 그러셔서 그게 그건 줄 알고 세 분의 입맛을 의심한 거 정말 죄송하고 머리 박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지난주에 했던 지지난주죠. 킹덤 오브 벨gium이 네. 이렇게 정말 짜다 얘기를 했더니 쭈야빠님께서 내가 먹으니까 안 짜던데 이렇게 하신 건데 근데 마튼즈가 그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마튼즈가 지금 2개가 같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네. 마튼즈를 신세계가 이제 수입을 하는데 그거를 껍데기를 바꿔서 킹덤 오브 벨지움을 한 걸로 저는 계속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제품이 또 어디서 마튼즈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킹덤 오브 벨지움도 같이 사진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서 오는 혼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랬던 건데. Never say never님. 아유, 참 댓글이 찰지셔가지고. 맥주가 짜다니. 그래서 먹어봤어요. 이마트 예전 마튼즈 바이제는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요새 마튼즈는 하나로 마트에서 팔아요. 그래서 이마트 들렸다 하나로 들려서 각각 세상에 진짜 짜! 아이시발럼들 아무리 맥주 호구국이라 그렇지 바닷물 맥주를 팔고들 자빠져 있네. 나원. 네. 야, 바닷물 맥주를 팔고들 자빠졌네. 네. 야. 짜다고 인증 올라왔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 뭐가 짜냐 이렇게 맛있는데 그 중에서는 바이젠이 맛있는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죠. 쾌진아총님이 그런 분이신데요. 더 킹덤 오브 벨지움 저도 마셔봤는데 저는 바이젠 그중 낫던데요. 짠맛도 잘 못 느꼈고 제 입맛이 이상한 건가요? 진짜 짠 맥주는 사워비어라고 생각합니다. 사워라면서 왜 짜냐고요? 알려줄 수 있으신가요? 대분녀님 알려주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신맥주 예를 들어 우리 저번에 소개한 바 있는 듀체스 같은 거요. 부르고뉴드 듀체스 같은 경우는 듀체스드 부르고뉴. 그러니까 네. 그거 같은 경우는 되게 새콤한데. 그렇죠. 그때 우리 뭐라고 그랬지? 우리 김프로가 오미자. 매실이라고 했던. 매실. 그거 같은 경우는 사실 짠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TV피플님께서 며칠 전 JTBC 뉴스룸에 수입 맥주 매출이 생수를 제쳤다고 하던데 이거 혹 주주총회 덕분 아닌가요? 아닙니다. 나는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그래도 우리라도 그렇게 믿어줍시다. 네. 그래도 수줍당 데이브니어를 계속 지지합니다. 네. 올려주셨어요. 제가 이분 아는 분이에요. 그래요? 이거 선물로 우리
여름 작가님이 선물을 전권을 휘두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선물 보내주시는 분으로 이제 하셨던데 네. 이제 아는 분이거든요. 그렇군요. 울산에 내려가셔가지고 멋있게 지금 살고 계시는. 질문 있어요. 주총 들으면서 요새 맥주에 좀 맛들이고 있는데 병맥이랑 캔맥이랑 맛이 다를 수 있나요? 스텔라로토 마시면서 맛도 달달하고 꽃향이 나는 것 같아 굉장히 좋아하는데 캔맥주로 마시니까 쓴맛도 나고 아니 뭔가 비릿한 맛이 나더라고요. 파울러너도 병맥은 맛인데 캔맥은 비릿. 종류 상관없이 파울러너, 필스 이렇게 다 캔맥주는 비릿한 맛이 올라와요. 제가 보관을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혀가 문제일까요?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요거는 맥주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캔의 그 비릿한 맛이 살짝 올라오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은 해봅니다. 네. 뭔가 차이가 있는 것 같이 저도 느껴서 가급적이면 저는 병맥을 사는 편이거든요. 근데 요건 한번 잘 아시는 분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근데 사실 생맥주 우리가 먹잖아요. 우리가 먹는 생맥주랑 그 우리가 보통 병에 들어가 있는 맥주랑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네, 똑같대요. 완전 캔맥이 비릿하다고 하셨으니까. 자, 쿠쿠님께서 동남아 맥주도 제법 종재감 있는 것들도 있으니 중요합니다. 종재감. 네. 맛보시고 소개 의견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저는 태국 창맥주 좋아하신다고. 의견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슬슬 7월도 됐고 더운 날씨가 되지 않습니까? 네. 더운 날에는 또 동남아 맥주, 그렇죠, 그렇죠. 싱하, 산미구엘, 창 뭐 한번 다루면서 야, 오늘 하면 좋을 것 그 같아요. 편의점에 갔더니 네. 다 했더라. 뭘? 오늘 제가 간 편의점에 있는 맥주는 네. 오늘 가져온 맥주 빼고 다 했어요. 우리가 주총해서 싹 다 했더라고. 시즌 1부터. 네, 전부 다 했어. 그럼요. 야, 다른 편의점을 가세요. 근데 웬만해서는 없어요. 그 저희가 어지간한 거 다 했어요. 거의 다 저희가. 했습니다. 예. 자, 어지간한 거 다 한 사람들이 소개하는 새로운 코너, 선물폭탄 코너입니다. 술친금 한 박스 받으실 분, 김프로의 지인이신 울산에서 사시는 멋진 분, TV피플님. 네, 축하드립니다. 5월인의 선크림, 애터미 선크림 받으실 분, 이막. 연극 이막님. 보실 때 이막, 삼막 하실 때 그 이막님이시죠. 축하드리고요. 자, 이게 또 우리 코너의 백미인 것 같아요. 우리 술친구물 후원하시는 소연아범님께 유니코프 깔창 선물해드리겠습니다. 이거 괜찮네. 네. 유니코프. 네. 이분이 발에 땀나도록 열심히 일하시는 분인데. 아, 그렇지. 네. 땀나니까 냄새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자, 요 깔창 한번 깔아보시고. 인간관계 파탄 네 이렇게까지. 그렇죠. 네, 사업의 성공을 도와드리는 유니코프 깔창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김프로쇼 도와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연아범님의 술자리 만병통치약, 친구, 술친금. 효과 괜찮으니까 많이들 사서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유니코프 깔창 후기 꼭 올려주세요, 손호범님. 예, 제주 하얀언덕 펜션. 후기가 검증된 제주도 동남권 최고의 펜션입니다. 저희 김프로쇼가 보장합니다. 제주도 놀러 가실 분들은 꼭 한번 선택해봐 주세요. 네, 그리고 친구, 술친금, 소연아버님이 사랑하게 되실 그 깔창. 유니코프 깔창. 네. 재구매율 30%를 자랑하는 깔창이니까요. 많이들 애용해 주시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올려주시면 저희 여름 작가님이 찾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주주총회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한 세 남자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를 듣고 계신 거죠? 저는 달나라에 사는 하라입니다. 네, 김프로쇼 2부 주주총회로 함께합니다. 와, 주주총회. 네, 주주총회. 나 이 시간이 제일 좋아. 오늘 가져온 술은 어떤 겁니까? 네. 피츠. 아, 예. 요즘에 광고 많이 나오던. 그렇죠. 네. 조정석이 선정하는 피츠. 사실은 오늘 강서를 하고 싶었어요. 이거 강서 우리 지난번에 도 하고 싶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강서를 오늘 저하고 여름 비서관님하고 진짜 많이 찾으러 돌아다녔어. 근데 강서 지역에서 많이 판다며요? 아, 실제로? 실제로 그렇대. 그래요. 그 양천구 이 강서구 이쪽에서는 좀 본 기억이 나는데, 이쪽 종로 광화문 이쪽에서는 CU랑 홈플러스에서 취급을 한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다녀도 이거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택도 없어? 네, 그래서 편의점을 갔죠. 편의점에 가서 도대체 우리가 안 한 맥주가 뭐가 있냐. 이거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일단 이번 주는 피치를 하고, 다음번은 제가 강서 달서 이런 걸 한번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언제나 그렇듯이 일단 까서 마셔봅시다. 네. 피츠. 정말 3초 후면 알게 될지. 오호. 이게 예전 같지 않아. 아니, 그 트라우마. 소리는 이미 충분히 뽕소리가 많이 있으니까 집착하지 마. 매번 할 때마다
요. 열심히 따는데 다른 소리가 안 나네요. 그러네요. 지난 방송에서 다른 소리 좋았던 거 있더라. 좀 붙여라야. 자, 저 저녁을 중국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까? 네, 그냥 기름기를 씻어주는데? 좋은데? 그걸 먹고 마시는데. 싱거운데요? 클라우드보다는 싱거운 거 아니에요? 그쵸. 클라우드에 뭔가 올몰츠 비어의 진득한 진한 맛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이게 참 평이 그냥 정말 평이하다. 평이하다. 잡미도 없고 맛도 없고. 잡미가 없다. 잡미가 없는 거는 장점이기도 한데 또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도 있고요. 네네. 한 번만 더 먹어볼게요. 네, 알 것 같습니다, 이제. 방송 마칠까요? 다들. 그래요? 이거, 그리고 김프로가 너무 실망한 나머지 지금. 아니, 실망은 아니고, 네. 카스 하이트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카사이트의 어떤 턱 쏘는 맛조차도 없죠, 이건. 그니까요. 킹덤 오브 헬즘은 짝이라도 했지. 클라우드보다는 싱겁고, 카스 하이트보다는 톡톡 쏘는 탄산 맛이 없으니까, 이거가 뭘 좋아해야 되죠? 딱 그런 것 같네요. 아사히 슈퍼드라이에서 좀 더 평이해진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비슷할 것 같네요.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롯데에서 나온 술이고요. 라거입니다. 하이트 맥주, 카스 이래도 다 라거지만 피츠는 부제가 붙어있잖아요. 슈퍼 클리어라고 맛이 정말 클리어하네요. 클리어하네요. 잡미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탄산감이 막 세지도 않고 그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인 게 특색도 별로 없다. 약간 고소한 뒷맛만 남는 그런 맛인 것 같습니다. 유로피안 스타일 라거 이렇게 써있는데, 유로피안 스타일이 이렇게 되나요? 아니, 아니죠. 유러피안 스타일이 맥주가 얼마나 많은데. 유러피안 스타일로 따지면 수백 가지 스타일이 있는 거지. 아, 그래요? 네. 근데 궁금한 점이 생기네요. 롯데는 이걸 왜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클라우드로 성공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클라우드는 마케팅적으로도 전지현을 사용하고 성공을 했거든요. 그리고 온라인 이런 바이럴 마케팅에서도 나름 선전하고 있는데, 피츠. 이거를 소주에 타먹으면 맛이 어떨까요? 얼마 전에 제가 주주총회 게시판에서 본 것 같은데, 피츠로 소맥 해보셨다는 분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김프로스 게시판에. 맛있다고 하시던데? 그래요? 네. 그쵸. 탄산이 조금 덜하니까 괜찮을까? 구수한 느낌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까 아사히 슈퍼드라이 얘기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약간 실패한 기린 느낌이 났어요. 실패한 기린. 네. 그렇죠. 평이한 아사히나 실패한 기린. 어머나, 어떡해. 수습이 안 되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세상은 늘 자극적이고 뭔가 딱 개성이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플랫한 거, 평평한 것들이 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장점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음식 궁합은 참 여러 가지로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무슨 블로그에서 봤던 것 같은데, 피츠는 음식이랑 페어링하기 좋은 맥주다라고 평을 했거든요. 여름 비서관도 얘기했는데, 방금 저희가 저녁 식사로 짜장면을 먹는데, 짜장면으로 느끼해진 속을 착 달래주는 맛이 좋지 않았습니까? 첫 맛이? 전이랑 먹을 때도 괜찮은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빈대떡이나 김치전 같은 거 있죠. 기름진 애들이랑 먹기에, 물론 전이랑 막걸리도 좋지만, 헤비한 음식들이 딱 맛이나 질감이나 또 어떤 기름에 튀긴 원재료의 것들이 헤비한 것들이 들어갔을 때 밸런스를 맞춰주는 평이한 음료로는 괜찮아 보인다. 우리 지난주에 먹었던 코끼리 그렸던 거 뭐였죠? 필라이트. 필라이트도 음식 페어링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피츠가 필라이트보다는 확실히 더 맥주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긴 하네요. 요거 따로 단독으로 먹기에는 별로고, 그리고 요런 거를 감자칩이나 과자 같은 애들이랑 먹으면 별로 맛없을 것 같아요. 그런 거 말고 제대로 된 음식, 중국 음식이나 전이나 치킨이나 치킨도 그냥 후라이드 말고 양념 있는 거 이런 거 있죠. 간장 치킨 이런 거랑 먹으면은 맛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피츠가 사실은 보니까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메가 함량이 이제 올몰츠 비어라는 건 100%인데 이게 전분을 20% 섞고
메가 함량을 80%로 낮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고소하잖아. 뭐가 근데 달라지나요? 그게 뭐냐면 덜 진해지는 거죠. 메가의 그 맥즙의 느낌이. 그리고 카스나이트는 보통 70%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67% 넘으면 맥주라고 했는데 카스나이트가 보통 한 70% 선에서 되는데 그거보다는 진하고 근데 이제 올몰츠비라고 하는 맥스라든지 뭐 오비 더 프리미어나 클라우드보다는 이제 살짝 덜하고 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롯데 입장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클라우드가 성공을 했는데 시장 점유율을 높여야 되잖아. 근데 이제 그러면은 클라우드보다 더 고급으로 가기엔 지금 수입 맥주 군이 상당히 진을 치고 있고 그러면 카스아이트랑 경쟁을 할 한 녀석이 필요한데 그거를 위해서는 하나를 만들자. 약간 가벼운 라거를. 근데 클라우드가 뭐 무슨 오리지널 그래비티 공법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렇게 막 잘 나가는 고급 맥주 전략이 있으니까 70%보다는 높여가지고 뭘 하나 깔끔한 애를 만들어보자라고 한 것 같아요. 설득력 있네요. 예. 이야.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 간만에 한 거야? 네. 근데 뭐 아무튼 그런 것 같거든요. 약간 가벼운 그 신상을 출시한 거군요. 근데 저는 이름이라든지 디자인이나 이런 게 피치라는 이름은 되게 상큼한데 타이포그래피, 로고 타입이 조금 뭔가 아쉽다. 그쵸? 개인적으로는. 저는 데이브님 얘기 들으니까 조정석이란 모델을 쓴 이유도 그런 것 같네요. 약간. 클라우드는 전지현을 모델로 썼잖아요. 네. 전지현은 여자 CF 모델로는 단연 탑이거든요. 근데 조정석은 CF 모델 남자 군으로 볼 때는 탑은 아니야. 새로 떠오르는 신예긴 하지만 맥스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하정우거든요. 그렇죠? 아사히도 지금 차승원이 그대로 하나요? 정우성도 뭔가 광고를 하지 않나? 하여튼 그런 레벨은 정우성 아니야. 기네스. 네. 하다가 기네스를 황정민이 하다 다시 잘리고는 다시 정우성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레벨은 아닌 거예요, 조정석은. 그렇죠? 조정석이라는 배우가 상징하는 바가 이 상품에 아까 대분이가 얘기했던 약간 좀 가벼우면서 한 급수는 낮을 수 있지만 좀 부담 없는 맥주를 하나 출시한다 이런 느낌일 수도 있겠네요. 산뜻하고 누구나 좋아할 만한. 탑은 아니지만 산뜻하고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 읽혀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휘츠가 큰 기대 없었거든요. 먹어보니 그냥 그러네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얘기할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하고 비슷하다. 큰 기대 없었는데 역시나 우리 홍준표 오빠가 되셨어요. 근데 홍준표가 아무리 그래도 이제 그 다른 같이 후보로 나왔던 사람들을 너무 정말 막 대하더라. 그러니까. 그냥 개무시라던데요. 그러니까 심지어 TV 토론도 안 나왔어. 두 사람이 하고 막. 근데 표 차이가 엄청나요. 4만 표. 원유철이 11,000표. 신상진은 4,000표. 뭐 여론조사 결과도 홍준표 49.4%. 원유철 30%. 신상진 20.6%. 뭐 거의 압도적으로. 그렇게 설렁설렁하고 막 막말하고 막 이랬는데도 뭐 이런 막말했잖아. TV 토론 첫 번째 TV 토론은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거 한번 하고 끝난 다음에 저런 얘기했잖아. 애들이랑 방송 못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안 나왔잖아요, 그때부터. 네, 얼라들하고 못 하겠다고. 뭐 근데 뭐 될 거 예상했고 그쵸? 대준이 한편으로는 또 고맙고. 될 줄 알았어. 고맙나요? 아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앞으로 얼마나 또 사사건건 그러겠어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근데 또 될 만한 사람도 사실 지금 당장 없었잖아요, 인물이. 난 이 자유한국당의 급격한 몰락이 약간 신기한 것 같기도 해요. 인물이 진짜 별 놈이 없었구나. 여태까지 자유한국당이 새누리당 시절부터 따지면서 무슨 뭐 당대표를 누가 하는 등 뭐 하는 등 어쨌건 집권 여당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막 사람이 많은 것처럼 보였는데 까놓고 보면 진짜 사람 없는 곳이었구나. 실상은. 단지 권력이 있었을 뿐이지. 초라한 낯짝을 본 것 같아요. 누가 대신 나갈까요, 그게? 홍준표 말고. 저는 뭐 홍준표가 대표가 된 거야. 뭐 그러려니 뭐 그럴 것이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보다 더 약간 재밌게 본 포인트가 뭐냐면 당대표뿐만 아니라 이제 최고위원 5명 중에서 4명이 친홍이야 이제. 친박이 없어졌어. 최고위원도? 네. 그러니까 이재만 대구 경북에서 당선된 그 사람 빼고는 다 친홍으로 돌아섰습니다. 이철우 의원. 친홍이 있기나 합니까? 이번에 생겼어. 친박이 다 이탈하고 친홍으로 바꿨어요. 세상에. 그래서 심지어 김태흠
김태흠 의원은 얼굴 보면 알 거예요. 알아, 김태흠. 그 청소부 아줌마들한테 이렇게 막 인상 쓰고 했던 아저씨 있어요. 이분은 친박 돌격대였거든요. 그렇죠. 별명이. 근데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친홍으로 거듭났어요. 야, 야. 그래서 이철우, 류여해, 김태흠, 그리고 이재영이라고 청년 최고위원이 있는데 네 명이 다 친홍입니다. 원래 홍준표 씨는 당내에 자기 세력 없는 걸로 유명했잖아요. 독고다이 홍. 그렇지.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알아요? 친박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던 우리 누나 윤상현. 뭐라고 얘기했냐면 홍준표 후보가 보수 후보 적통임에 누가 봐도 이견이 없다. 와, 진짜. 이런 거를 대박이다. 본인 페북에다 올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친홍으로 갈아타는 걸. 그래서 거의 지금 한국당 의원이 전부 다 107명인데 이 중에 3분의 2가 초선 혹은 재선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친홍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습니다. 와. 어처구니 없다 진짜. 아이, 기회주의자들인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네.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지금 하여튼 우리나라의 당들이 색깔이 아주 분명해졌다는 게 참 좋아요. 민주당으로 탁 하고 우리 앙크나이트가 다 몰고 국민의당으로 이제 함께 싹 가지고 또 이제 새누리당, 과거 새누리당에서 이제 바른정당으로 또 약간 섞어지고 그러고는 이제 지금 나머지가 정의당 남고. 정의당 딱 남고. 야, 이거 되게 재밌어. 그러니까 무슨 가치나 철학, 신념 뭐 이런 걸로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살아남는 게 목표인 거지. 그러니까 그런 가치로 모인 거야. 그런 가치의 당이야. 생존형. 살아야 한다. 생존형. 살려야 한다가 아니네. 살아야 한다. 야, 근데 아찔하네요. 우리가 박근혜, 이명박 짧게 보면 그 10년이고 길게 보면 해방 이후에 60년 이상을 대한민국을 통치해 왔다는 소위 말하는 주류 그리고 정치가 어떤 사람들의 그런 대부분의 그 대한민국 60년을 이끌어왔던 리더십들의 정체가 저런 인간들이었다는 거야. 너무 어처구니가 없잖아. 우리나라가 사실 괜찮은 나라거든요. 해외를 다녀봐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평균 이상이에요. 객관적으로 봐도. 근데 항상 보면 나라를 이끌어간다는 사람들이 늘 문제였던 것 같거든. 자유한국당의 저 전당대회와 우리 방금 나눴던 얘기들을 살펴보니 저런 세력들이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의 리더십 있냐고 앉아있었던 몇십 년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좀 짜증나고 서글퍼요. 그 위에 앉아서 온갖 폼은 다 잡았잖아.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대학교 교수들도 대부분 그런 사람이고 미안하지만 그리고 정치권뿐만 아니라 종교계 리더들도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뭐 경제계 리더라는 사람 안 그런 것 같아? 더 심해. 그런 사람들이 다 뭐 언론사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런 양반들이 앉아가지고 뭐 나라를 이끌어 간다는 둥 저 민중들은 개돼지라는 둥 이런 소리를 해가면서 이렇게 했던 걸 생각하면 참 한심해요. 예. 그래서 처음에 전망을 하기는 어떻게 전망을 했냐면 친홍 반홍 그리고 나머지 상당수의 관망파 이제 요렇게 생길 줄 알았어요. 약간 친홍은 되게 어색하다. 친박 친문 이런 건 약간 익숙한데. 그러니까 친홍과 그걸 극렬히 반대하는 반홍 그리고 이도저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기회를 노리는 관망파 요렇게 셋이서 각축전을 벌이면서 뭔가 이 사분오열 내지는 각자도생 요런 프레임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정리가 된 거야. 친홍으로 대부분의 친홍. 그놈의 그 권력, 그 코딱지만한 거, 그 뭐라고 정말. 아, 진짜 수줍당, 진짜 안 되겠네. 진짜 청당해야 되겠네. 아무튼 그런데 요렇게 친홍으로 다 정리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의 가장 최대 관심사는 뭘까요? 일단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선출 직후 소감이 당대표를 맡기에 앞서서 막강한 책임감을 느낀다. 대한민국 이 땅을 건국하고 산업화를 이루고 문민정부를 세운 이 당이 이렇게 몰락한 것은 저희들의 자만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당을 쇄신하고 혁신해서 전혀 달라진 모습으로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받을 것을 약속드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뭔 신뢰를 받겠다는 건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선출 직후의 소감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거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을까요? 내지는 뭐 보관이랄까? 이 야당의 포지션으로. 아, 글쎄요. 저들에게서 새로운 뭔가 야당으로서의 선명한 정책적 비전을 기대하는 건 없고요. 발목 잡기 식으로 해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한동안 주력할 거라고 보거든요. 사람이 이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정부가 다 잘할 순 없고 실은
잘한 게 아니고 그냥 평타를 친 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거는 잘못된 거로 욕을 하기 시작하면 저거 잘못하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 그걸로 자기 정체성과 그 포지션을 만들어갈 뿐이지 그게 아니라 뭔가 이제 선명한 정말 정책이 살아있는 야당으로서 다음 집권은 우리한테 맡겨도 되겠다라는 신뢰를 주는 정책 또는 비전, 인물 이런 거는 전 기대할 바가 요만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그로를 위한 어그로를 끌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거는 홍준표가 머리가 좋잖아. 네. 나름. 그러니까 자기가 다음에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상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을 할 텐데 지금 나라가 문재인 정부가 나름 이렇게 가면 잘 할 테고 아무리 어그로를 끌고 뭐 언론이 어쩌고저쩌고 해도 지금 다음에 여러 후보들 쟁쟁한 사람들도 있다는 걸 본인이 이해하니까 지금 자기가 이렇게 꾸려가지고 어떻게 해도 뭐가 안 될 거라는 판단도 할 것 같거든요. 이거 너무 뭐 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가 그럼 다음 대선에도 또 나온다? 나와서 내가 될 수 없는 게임을 막 굳이 하려고 하면 왜 할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내가 누리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걸 할 거 아니야. 저는 그게 결정적으로 뭐라고 보냐면 재판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재판이죠. 그러니까 재판이라고 봅니다. 그죠. 자기가 재판에서 어떻게 이게 지금 당대표마저 안 되면 바로 좀 위험하니까 어떻게든 되려고 했던 거 아닐까? 왜냐면 지금 뭐 2심까지 끝났는데 파기환송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거거든요, 자기가. 그러면 파기환송이 돼서 뭔가 자기한테 불리한 100만 원 이상의 판결이 나오면 끝납니다, 그냥. 모든 게 깔끔하게 끝나요. 그쵸. 대선이고 나발이 필요 없이 그냥 배지 떨어지고, 네, 배지 떨어지고 실형이라도 나오면 정말 끝나거든요, 모든 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의 최대의 관심사는 파기환송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인데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렇게라도 할 수 있으면 법원이 정무적으로 부담을 가질 수 있는 구도가 되는 것이 이 사람한테는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왜냐면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할 거 아니에요. 정치보복, 뭐 야당 그리고 탄압. 법원이 무슨 저 정권에 대해서 눈치 보고 뭐 영향력을 미친다 뭐 이런 소리 하면서 당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법원이 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부담스러운 걸 미루는 게 있어요. 묵혀놔. 판결을 아주 그냥 계속 미뤄. 뚜렷한 이유 없이.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그 다음에 세를 규합할 때까지 계속 미루면서 뭔가 이 다른 거를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재판 결과에 유리하려면 무조건 당대표 나와야 되고 그래서 당대표 당선되면 이 사람은 모든 게 자기 고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래서 TV 토론도 안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TV 토론에 나와서 뻘소리 하면 그치. 재판부를 자극하는 얘기를 하면 책잡히니까. 자기한테 도울 게 없고 그걸 알기 때문에 원유철과 신상진이 그 얘기 할 거거든요. 나와서 재판 어떻게 되는지 아니 뭐 이런 얘기 하면 거기서 갑론을박 싸웠다가 큰일 나는 수가 있으니까 아예 안 나와야죠. 역시 이래서 김프로 추억의 유행어. 네. 야, 근데 그 당은 정말 당 대표부터 시작해서 다 자기 앞가림만 생각하고 지금 정치를 하는 사람들밖에 철학이야. 없는 거네. 그렇지. 아니 근데 저런 거 있잖아요. 자기 앞가림도 자기 앞가림이지만 최소한 우리가 107명이 모이면 이 규모로 뭘 해서 정권을 잡을 수 있겠구나라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가야 비록 생존이 목적이고 자기 권력을 잡는 게 목적이라 할지라도 실력 있는 정당이 되는데 이건 뭐 당대표부터 시작해서 다 자기 앞길만 생각하고 그렇죠. 나만 살면 되는 거야. 너무 한심한 게 당에 지금 의원이 107명이나 있잖아요. 107명이나 있다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저런 식으로 가는 것 그리고 홍준표 같은 사람이 당대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난 정치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손을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107명 중에. 야, 정말 어떻게 저렇게 허접한 사람들이 다 국회의원을 하고 있지? 왜냐면 그거를 한번 본 거죠. 바른정당이 나가가지고 저렇게 쪼그라지는 걸 보니까 야 이거 잘못 손들었다가는 큰일 날 수 있겠구나. 그럴 바에야 그냥 딸려가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의 목적이란 게 너무 허접해 보이잖아 저거면. 정치하지 마, 딴 거 해 제발. 근데 우리 세상이 늘 그 두 가지야. 하나는 현실과 이상의 싸움이지. 그러니까 내 앞가림, 정말 나만을 위해서 나의 아니, 내 친척, 뭐 내 재산 이거를 지키기 위한 거 아니면 대의를 갖고 이제 뭔가를 하는데 뭔가 현실은 잘 못 챙기는 약간 이런 분위기. 아니, 정치를 하더라도 좀 멋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죠. 저런 생계형 정치 말고라도
그러니까 그 생계형 정치에 우리가 지금 300명 뽑는데 그 중에 우리 대표라고 그런 사람들을 3분의 1이나 그런 양반이란 말이야, 지금. 거기에 국민의당 합치면 150명. 미안합니다. 네. 300명이 아니고, 한 반절은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죠. 예. 야. 제가 다 말한 건 아닙니다. 또 이거 또 큰일 나겠네, 이거. 예. 세를 불려놓으면 말년에 비참하게 감옥 가는 일만은 막을 수 있겠다라는 게 홍준표 대표의 머릿속에 가장 그 우선순위 위에 있을 거고, 네. 그것 때문에 본인이 뭔가 사법부를 자극하는 일은 최대한 피해갈 가능성이 있고 그 외에 이제 뭔가 세가 불어남으로 인해서 사법부가 그거에 부담을 느껴서 뭐 재판을 미루거나 아니면 재판에서 뭔가 그냥 가거나 뭐 요런 기회를 노리는 게 이 사람으로서는 최선의 수인 것 같고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일정 부분 성공했다 봐야죠. 왜냐면 친홍이 됐잖아. 그렇지. 대단해. 야. 근데 이번 정부가 그런 정부가 아니고 지금 이제 탄력을 받아가지고 뭐든지 약간 원칙대로 또 공약에서 얘기한 것들은 막 다 지금 하는 분위기라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홍준표. 저당이 근데 글쎄요, 앞으로 어쨌건 3년은 규모를 유지할 수 있게 법적으로 보장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뭔가 탈바꿈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할 여진 가능성은 없어 보일까요? 그게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거라고 보는데요. 그냥 덮어놓고 지지하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이제 늘어난다면 이런 행태가 먹히는구나 싶으니까 아마 계속 할 텐데 만약에 75% 뭐 80% 되는 사람들이 계속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을 지지하면서 요 분위기가 계속 가고 본인들이 뭔가 나와가지고 피켓 시위 하는데 뭐 썰렁하고 언론들의 조롱은 계속될 거거든요. 지금 분위기에서는. 그렇게 돼서 잘 안 먹힌다 싶으면 본인들이 뭔가 그 안에서 포지셔닝을 새롭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죠. 초선 재선이 많으니까. 저대로 가면 아무리 초재선이 이제 자기 목적이 생존이라고 해서 친홍으로 돌아섰다고 쳐도 3년 뒤면 우린 폭망이다라는 게 눈에 보이면 그대로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네. 뭔가 하는 척이라도 할 거 아니야. 새로운 보수의 길을 우리가 제시하고 싶다 어쩌고를. 그러니까 아마 한동안 요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간보는 기간이 좀 진행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여론이 다시 자유한국당한테 많이 붙으면 그러면 요 지금 답답한 게 한동안 계속 지속될 거고 별로 반응이 없고 의외로 바른정당 같은 곳이 막 확 지지를 받고 요렇게 이제 된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에서 뭔가 이 다른 수를 쓰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겠죠. 그렇겠죠. 뭐 냉정한 거니까 또. 이렇게 친박에서 친홍으로 갔는데 친홍이 계속 있겠어? 이따 아니면 또 딴 데로 가겠지? 이해운이랑 홍준표가 굉장히 붙을 거란 말이지. 네. 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해운이 뭐 여러모로 상식적으로 사람들한테 어필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길게 보면 이해운이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은 107명 대 뭐 몇 명 안 되는 이제 바른정당 의원들이 고군분투를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건 전 언론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주의 자체가 사람들이 결국은 여론조사의 향배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어떤 정보를 어떻게 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그 언론 지형이 아니기 때문에 뭐 MBC, KBS가 지금 이렇게 조금 내용을 겪고는 있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좀 정리가 되고 그리고 어지간한 데서는 이제 택도 아닌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지극히 상식적으로 봤던 그래서 상식에 벗어나는 거를 하면 거의 뭐 무자비하게 까던 언론들이 지금 그 행태를 모바일에서는 계속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옛날같이 그렇게 막 대놓고 할 수는 없을 거고 그래서 장기전으로 보면 상식적인 당이 세를 불릴 수밖에 없고 그거에 아마 동조해서 지각 변동이 좀 일어날 거다. 물론 시간 좀 걸리겠지만. 그리고 생각보다 홍준표랑 이해운이 그렇게 사이가 나쁘진 않다. 그런가요?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사사건건 뭔가 대립을 해야 될 상황이 서로 사이가 좋든 나쁘든 간에 생기잖아요. 계속 생기죠. 네. 당의 입장이라는 게 다르니까. 그러면 두 사람의 캐릭터는 또 싸움을 붙으면 세게 붙을 만한 캐릭터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지. 네. 이해운의 그 화력이 네. 장난이 아니지. 그리고 이제 워낙 그 유승민이랑 뭐 네. 자강론? 네. 그런 이제 스스로 강행전되는 그게 워낙 기조가 세니까 네. 당분간은 좀 나를 세우겠지. 여튼 뭐 전 근데 뭐 필요할 때는 뭐 합치겠지 뭐. 힘을 합칠 때는 합치겠지만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뭐 이렇게 애정도 없고
다만 저들의 저는 그 친홍으로 돌아서는 저 밀물 썰물의 행태. 야, 진짜 대단들하다 진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자, 아무튼 그래서 요 상황과 비슷한 피트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피츠. 아니 뭐 딱히 저기 없어. 기대를 안 했는데 뭐 이렇게 기대를 뛰어넘는 뭐가 없어 가지고. 하지만 카사이트랑 가격 경쟁이 되면서도 네. 사실 맥주로서의 품위는 격은 더 높다. 훨씬. 예. 네. 톡 쏘고 목이 찢어질 것 같은 청량감 이런 건 없는데 네. 그냥 그런 거를 오히려 별로 안 좋아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더 좋아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음식 드실 때 같이 드셔라. 네. 훌륭합니다. 네. 자, 아무튼 그래서 난잡하고 어수선하게 우리 피츠와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맛있는 다음 주엔 꼭 맛있는 맥주 가져오겠습니다. 강소 좀 하자 이제. 아니 피츠 좋아. 왜 그래. 다음 주에 또 맛있는 맥주 하나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